네, 이 큐시트 회의 순서입니다. 네, 이 오늘의 첫 번째 아이템, 이 어떤 기자가 준비를 했을까요? 네, 제가 좀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네. 준비한 아이템 제목은 윤석열, 김종인 결별, 돌고 돌아 원점입니다. 오늘 가장 큰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잠시 현장 보고 오실게요. 오늘부로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하겠습니다. 메모드라 불렸고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지금까지 선거 캠페인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다시 바로 잡겠습니다.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하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다른 모습으로 국민들께 변화된 윤석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에게 많은 조언과 또 청구할 선대위원장으로서 그 역할을 해주신 김종인 위원장님께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좀 좋은 그 조언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뭐 그동안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김종인 위원장의 뭐 결별 좀 애둘러서 표현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뭐 사실 김종인 위원장과의 결별이야 예정된 수순이 아니었나 하는 게 대부분의 분석인데 네. 그래도 뭐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좋은 모습, 뭐 좋은 조언 받아서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시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거는 이 김 위원장이 어제 후보는 연기를 해달라라는 발언으로 좀 둘 사이의 전선이 맞아요. 드러났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말을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보면 선대위의 의견이 많이 반영해서 본인의 의사는 좀 절제하고 발언을 하겠다라는 김종인 위원장의 조언을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좀 드는 의문은 선대위가 지금 해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이 구상이 좀 같이 나왔을까요? 네, 구체적으로 뭐 누가 어디를 맡는다 이런 거는 사실 딱 한 사람만이 언급이 됐습니다. 한 사람? 네, 사선 권영세 의원이 선대 본부장을 맡는다 이 부분뿐인데요. 경험과 연륜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네. 이 철저한 실무형 선거대책본부를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하면서 마치 젊은 사람들을 많이 데려오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2030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한 가지 저희가 짚고 넘어야 될 부분은 이준석 대표는 꼭 선대본부에 직책이 필요한 사람은 아니다. 이거는 실무 조직이기 때문에 이 대표가 맡을 직책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대표로서 역할을 다해달라. 그러니까 선대위 일선에는 참가시키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 이 이준석 대표의 사퇴설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좀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윤 후보 발언으로 직접 듣고 오시죠. 선거대책 그 기구의 구성이나 조직은 후보인 저의 인사 권한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준석 대표의 거취 문제는 제 소관 밖의 사항입니다. 저나 이준석 대표나 우리 둘 다 우리 국민과 당원이 정권 교체에 나서라고 뽑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이준석 대표나 국민과 당원으로부터 똑같은 명령을 받은 입장입니다. 저도 이준석 대표께서 하여튼 이 대선을 위해서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잘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선거 본부 인선 재량은 나에게 있지만 이 당직을 관두는 이 거취 문제, 이 대표의 거취 문제는 사실 본인의 권한이 아니다라면서 즉답을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오늘 윤석열 후보의 저 기자회견이 오전 11시였는데 그 전에 한번
좀 지라시가 돌았었습니다. 보면 뭐 윤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뭐 사퇴한다는 얘기를 할 거다. 뭐 홍준표 후보가 지금 대구에서 홍준표 의원이 상경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돌았는데 뭐 결국 보니까 뭐 아닌 걸로 이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이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또 이 얘기가 나온 게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의원한테 도움을 요청했다더라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얘기를 윤석열 후보가 했을까요? 네, 정확히는 홍 의원을 선대위원장으로 모시려고 삼고 초려를 했는데 거절당했다라는 네. 얘기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윤 후보가 답변했습니다. 홍준표 의원 선대위원장 제안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삼부 초려하고 불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거는 왜 불발된 건가요? 그 정확한 그 경위에 대해서 좀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고 제가 경선에서 함께 뛰었던 그 후보님들께 도움을 요청한 거는 맞는데 뭐 구체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경선을 함께했던 의원들에게 좀 도움을 청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는 사실 홍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잠잠했던 유승민 의원까지 조금 도움을 청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게 과연 김종인 위원장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카드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과의 결별을 한 게 이번 기자회견에 좀 가장 큰 이 눈길이 가는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 윤영걸 대표님. 좀 단순하게 바로 질문을 드릴게요. 김종인 위원장을 왜 결별을 하겠다는 판단을 한 걸까요? 뭐 우선은 김종인 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 하면서 네. 그 모든 메시지부터 모든 걸 본인이 관리하겠다. 이거를 윤석열 후보랑 상의 없이 했어요. 그리고 또 후보는 연기만 잘하면 된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격앙된 거죠, 윤석열 후보가. 연기 발언. 예,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방아쇠, 트리거 역할만 한 거고 진짜 원인은 연말 연초에 지지율이 아주 폭락을 했어요, 윤석열 후보가. 네. 그 폭락의 책임이 누구냐 이거죠. 예,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볼 때는 전체적인 우리 모두의 선거대책위원회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개편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 책임도 김종인 그 선대위원장이 같이 가는 거 아니냐. 뭐 정권을 그래서 주지 않았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지지율 좋은 일 생길 때는 서로 잘했다고 손들지만 또 나쁜 일 생길 때는 서로 자기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지지율 하락에 대한 책임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의 그동안 누적된 상호 소통의 불신 이게 좀 쌓이고 쌓여서 터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지지율 하락의 어떤 책임, 추궁 측면이 있었고 그동안 쌓인 불신이 이 문제였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시점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취재한 기자는 없을까요? 네, 오늘 제가 김종인 위원장 입장을 좀 쭉 지켜봤는데요. 네. 사실 어제 저녁부터 윤석열 후보가 이 선대위 해산을 결정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김종인 위원장 뜻이 안 맞으면 같이 할 수 없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출근길에서 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이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나를 종종 찾아오면 내가 헌얘기가 있어. 근데 그것도 지켜지지 않는 사람이야. 위원장님이 다 해주시면 자기는 지방으로 뛰기만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선대위를 굉장히 단출하게 내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서 한 열흘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 그동안에 자기 나름대로 선대위를 다 요란하게 구성해가지고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명예에 상당히 뭐 상처를 당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서 내가 더 이상 내가 이 사람하고는 뜻이 맞지 않으니까 같이 일할 수가 없다는 내 판단을 한 거예요. 윤 후보에게 뭐 당부하실 말씀 같은 건 없으실까요? 나는 뭐 잘 되기만 바라는 거지 특별히 당부할 말이 없어요. 네, 회견 전부터 자진 사퇴의 입장을 밝혔고요. 처음부터 메머드 선대위가 불만이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단출하게 만들자고 했는데 항공모함을 만들어 와서 기동력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했고 윤 후보가 본인이 한 말도 지켜지지 않았다라면서 이렇게 선거를 처음 해서 무조건 사람이 많이 모으면 좋을 줄 알고 이렇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거다라는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얘기를 좀 저도 같이 봤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이 아까 윤영걸 대표께서 이 말씀한 어떤 김종인 위원장의 연기 발언이 좀 트리거가 됐다라고 했는데 이 연기 발언 이거에 대해서도 좀 단호하달까요? 자기 입장을 냈던데요. 네, 맞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김종인 위원장의 쿠데타다라는 반응도 있었고요. 이 연기 논란에 대해서 좀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김종인 위원장 이런 발언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개편을 안 하고서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전반적인 개편을 하자고 그랬는데 그 주변의 인사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아마 언론에서 재밌게 많이 썼겠지만 무슨 상황이니 쿠데타니 내가 무슨 목적으로 위해서 쿠데타라고 했어요. 연기를 잘하면 된다라고 이게 그거는 통상적으로 후보와 선대위가 서로 합치돼서 가야지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실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거를 무슨 과도하게 해석해가지고 무슨 내가 후보를 무시했느냐 어쩌느니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게 벌써 나는 좀 상식에 관한 소리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본인의 이 연기 발언이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 그런 게 아니다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김종인, 윤석열 이 두 사람이 결별을 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로 나오는 게 저런 연기 발언, 불신도 불신입니다만 또 이준석 대표가 결별 원인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 그리고 윤 후보 측 간의 구도가 만들어진 상황인데요. 네. 그동안 이번 선대위 개편에 대해서도 윤 후보가 아닌 이준석 대표와 논의한 게 문제였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답변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실 이준석 대표를 내가 무슨 감싼다는 이딴 소리를 또 윤석열 주변의 사람들이 한 것 같은데 나는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은 이준석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의 대표 아니에요. 그게 내가 당신은 대표니까 국민의힘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선대위에 있든 밖에 있든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해서 저희 윤석열이를 당선시키도록 하는 것이 네 책무다 하는 것만에 강요를 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보고 다시 선대에 들어오라는 얘기를 한 적도 한 번도 없어. 네, 김종인 위원장의 구상이 자연스럽게 이 대표의 복귀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이 대표에게 단 한 번도 선대위에 다시 들어오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를 내가 감싼다는 이딴 소리를 주변에서 하는 것 같은데 라면서 자연스럽게 윤석열 후보 측근 얘기가 나왔습니다. 윤핵관에 대한 입장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건데요. 네. 윤핵관인지 그 측근인지 다 그런 사람이 모여 있는 거다. 후보가 각성하고 시정을 하든지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다라는 얘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 김종인 위원장의 이 모습을 보니까 글쎄요, 이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별의 순간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별의 순간 지금도 생각이 같진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네, 맞습니다. 어제부터 김 위원장은 어느 정도 마음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측근들과 저녁 자리에서 대한민국 국군이 다 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대한민국 이번 대선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디딤발이 되어야 되고 국정 쇄신을 해야 되는데 뽑을 사람이 없다는 뜻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윤 후보에게 본인이 말한 별의 순간은 어떻게 된 거냐라는 질문에 김종인 위원장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별의 순간은 놓칠 거라고 보세요. 그 별의 순간이라는 게 그걸 지켜지려면 그렇게 쉽게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랬잖아요. 별의 순간을 지키려면 무엇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의 풍토에서 사실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전부 대통령 후보가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람이 많이 모이게 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좀 선택을 해서 쓰느냐 하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지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게 없어지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초래가 된 거예요. 그래요. 이번 대선 같은 대선을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 흔히들 밖에서 얘기하는 게 찍을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내년에 대통령 되는 사람이 국정을 완전히 쇄신을 해가지고
세계 속에 다음 세대가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뒷팀도를 매들어야 할 텐데 그러는 인물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그 별의 순간을 잘 잡았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평가를 했고요. 정권 교체 어렵다고 보냐라는 질문에 그건 두고 봐야 한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 윤 후보는 그래도 김종인 위원장에게 조언도 구하고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김종인 위원장 선을 그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면서 후보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이 없으니 묻지 말라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 해서 구군이 다 했다라고 지금 이 바뀐 모습입니다. 김관옥 교수님. 네.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 돌고 돌아 결국 다시 원점으로 왔습니다. 선대위 해체하고 다시 원점으로 왔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또 생채기가 도는 과정에서 생채기가 너무 많이 나서 이 원점보다도 못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해요. 원점보다 못하죠. 그런데 후보가 뭐라고 그랬냐면 전면 선대위 개편은 일종의 악의적 공세다. 선거 치르지 그런 말을 말자는 했었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선대위원장, 본인의 선대위원장이 전면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김종인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는 자기 부정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다가 연기만 해라. 뭐 예컨대 거기다 소통도 없어요. 후보 패싱. 이런 장면에선 불가피하게 김종인 카드를 버리는 수밖에 없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전면 개편의 효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실무형의 어떤 선대 본만 남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네.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나 지금 후보가 얘기하는 거나.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빠진 겁니다. 네.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 빠진 상태에서 그럼 누가 선대본을 운영해 나가느냐. 그 어떤 중도층이라든가 2030의 표는 누가 관리하고 전략은 누가 제시하느냐라고 한다면 이건 후보뿐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후보가 그 정도 역량을 보여줬었느냐 지금까지. 그렇다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는 다 이제 사실은 후보 몫으로 남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 공이 결국 윤석열 후보한테 넘어온 거다.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가 관건이다라는 뭐 지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윤영걸 대표님, 네. 짧게 여쭤볼게요. 네. 또 일각에서는 어차피 계속 김종인 위원장하고 같이 간다고 한들 결국 지지고 볶고 60 며칠 싸우기밖에 더 하겠느냐. 홀로 서게 한 게 차라리 낫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런 면도 있죠. 뭐 내분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홀로 서는 게 낫다는 측면도 있지만은 지금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윤석열 후보 본인으로부터 출발한 게 많거든요. 국민들이 정권 교체 여론은 높은데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는 대통령다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다움, 대통령감이라는 확신을 지금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렇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만 내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오히려 저는 호남표, 중도표, 2030표가 전체 중에 34%거든요. 그런 표까지 좀 흔들어서 좀 포용하고 좀 같이 가면서 선대위를 바꾸는 식도 또 했을 텐데 저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네. 두 분 다 이 말씀이 결국은 이 윤석열 후보의 이 정치력을 보여줄 지금 시험 때는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다라는 뭐 이런 취지의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